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주말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PCA 지표가 시장에 구미에 맞게 좀 나와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고점 돌파가 안 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음봉에서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 거인의 시선 시간에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해가지고 저점이 형성이 될 거다. 우리 시장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렇게 생겼었죠. 이게 월요일이었죠. 요게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요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저점을 만들고 코스피도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니까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 화요일 날 저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자, 또 어떤 말씀 드렸었느냐면은 코스닥은 반등이 나오긴 하되 이제는 박스권에 들어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권의 상단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87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이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면 또 쉬었다 가고 아마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좀 보일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그렇게 그 정도의 박스권을 달릴 때 코스피는 그러면은 돌파를 다시 해가지고 2812를 돌파를 해서 2900까지 또 갈 수 있을까? 2820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가격이 민감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 움직임을 보입니다.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이 오늘 보면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을 오히려 좀 끌어올리는 이런 종류의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차트를 보시면은요, S&P 500인데 뭔가 상당히 좀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S&P 500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종가상으로만 본다면은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쌍봉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S&P 500이 상당히 좀 차트가 좀 험해지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쌍봉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유력한 종목 가만 보면은, 가령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를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런 데 깨게 되면 있죠. 117달러 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단기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시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아침에 상당히 좀 선물 쪽에서 많이 흔들었죠. 4천억까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다 좀 보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깨지려면 결국에는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서 고점 돌파가 되려면은 삼성전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는 어쨌든 옆으로 횡보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또 순환매성으로 오르는 섹터들은 그동안에 조금 잠잠했던 제약바이오 쪽이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쪽 16%가 오르고 있고 오스코텍도 오르고 있고 삼천당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나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비만 치료제 쪽이 계속해서 지금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조분, 강한 종목들 골라놓으셨다가 펩트론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벌써 얘기가 됐습니까? 5월달, 5월 중순부터 벌써 강하다는 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펩트론이 강한 종목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잡아야죠. 예,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덜어야죠.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모스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쉴 때들 잡아가지고 오를 때 팔고 또 쉴 때 잡아서 올라갈 때 팔고 얼마나 매매가 쉽습니까, 여러분? 강한 종목은 정해져 있는 거고 시장에 이미 눈에 다 보이는 거고 강한 종목이 쉬어갈 때만 잡았으면 계속 수익이죠. 삼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당 강한 거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삼척동자들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도 공략하는 것이 그렇게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펩트론 따라잡겠다고 더 간다고 따라잡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더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요번에 뭐 펩트론 조금 내일 조금 벌더라도 이런 분들은 수익 다 까먹고 손실까지 엄청나게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강쇼분,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해서 또 분할로 팔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그동안에 많이 안 움직였던 레거시 바이오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한 반등을 지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본다면은 시장에서 뭐 실적 부분이 제일 확실한 쪽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유럽 쪽에 또 이제 허가나온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이제 얘기들, 그런 스토리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주들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하기 때문에 이젠 제대로 뭔가 실적 기반의 그 전망이 좋은 이런 탑픽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부터 모아가기 시작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예전에 35만 원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상당히 한 번 정도는 또 25만 원 돌파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너무 빨라서 또는 이제 너무 가격이 높은데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에도 제약바이오 종목 뭐 한두 종목은 포트에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려면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절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됩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봉이 좀 내려오고 있죠. 많이 올랐던 종목. 또 뭐, 한국콜마도 많이 올랐던 종목,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 펌텍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음봉이 나오면서 뭔가 좀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락 시세로 바로 또 돌아서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이런 차익 실현이 되는 와중에 그동안에 이것들보다는 좀 못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세화 PNC나 또 뭐 한국화장품이나 뭐, IOK가 오늘 또 그것도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지 말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섹터의 대장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장주가 조정받을 때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줘야 된다. 실리콘2 여러분 조정받고 있죠. 지금부터 실리콘2 사 모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차트가 바닥 안정권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장주들에 한해서는 막 음봉에서도 분할 매수니까 어차피 저는 분할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봉에서도 막 그 1차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리콘2는 이 종목 없으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참 힘들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뭐 오늘부터 모아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4만 원대까지 넉넉 잡고 이 구간에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또 반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10% 15% 먹는 거야 또 금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공략하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대장주들이 빠질 때는 대장주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반도체 쪽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시세가 나는 건 아니지만은
CXL 쪽에 반도체 쪽이 올라갑니다. 네오셈이 대장을 좀 섰어요. 예, 오늘은 이제 뭐 시세가 제일 높은 건 아닙니다만 네오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오셈은 뭐 1분기 때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올라갈 때 좀 먼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엑시콘도 따라가 올라갔고 오킨스전자도 이제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좀 작아가지고 사이즈가 이제 변동폭이 좀 크긴 하는데 CXL 쪽이 왜 올라갑니까? 이쪽에는 계속 삼성전자 모멘텀을 받고 있죠. HBM은 하이닉스에 조금 뒤졌지만은, CXL 쪽은, 우리가 하이닉스보다 앞서가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저는 CXL 쪽에는 네오셈을 제일 유심히 보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빠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늘 계속해서 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세요. 제발 따라잡지 마세요. 조정 받을 때 따라잡으십시오. 조정 받을 때 들어가고 조금 더 빠지면 좀 한 번 더 산다 생각하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여러분 이번 장세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혼조 장세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자꾸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혼조 장세일수록 강한 종목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다 알려주잖아요, 종목은. 근데 정해져 있는 종목을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막상 조정받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올라갈 땐 또 따라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돈 버는 방법 무시하기 쉽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움직이는 쪽이 유가 쪽 움직입니다. 테마성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정부 발표가 있은 후에 조정받았는데, 후에 조정받았죠, 여러분. 이 테마는 한 번에 꺼질 테마가 아니죠, 여러분.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일 정책 테마입니다. 아가방도 오르고 있고, 또 제로투세븐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잡이 하는 거 같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힌트 드렸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바이든이 뭐 이번 그 토론에서 조금 좀 부진하면서 빠지는 쪽들이 이쪽이 신재생 쪽입니다. 하나솔루션, CS윈드. 근데 신재생 쪽은 여러분 제가 강한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장에서. 이거는 아주 뭐 중기적으로 봐야 될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엔 지금 조정받는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쪽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조금 더 진입하시려면은 좀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닥이 좀 형성이 되고 뭔가 모멘텀이 붙어야 되고 특히나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온 후에나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이쪽은 못 움직인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정이네 들어가자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또 제가 전선 쪽도 구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조금 매도를 하자 그랬죠. 이쪽도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워낙 이제 실제적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처럼 이런 신재생 좀 푹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기에는 힘이 좀 붙인다 봐야 되겠죠. 이쪽에는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되겠죠.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음식료 쪽 다 빠지죠. 삼양식품, 농심, 혜태 제과식품 뭐 다 빠지는데 뭐 보셔야 되겠어요? 삼양식품 한 번 정도 더 빠져주면 좋겠네요. 그죠? 한 번 정도 더 빠져주면은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장주 항시 노리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틈 타서 음식료 쪽 빠지니까 건기식 쪽이 올라가죠. 그 음식료 쪽이 빠지면서 건기식이 올라간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차 매매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건기식 오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차라리 음식료 쪽 사만식품 빠져 기다렸다가 들어가 주면은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는 이쪽 건기식 빠지면서 사만식품 또 반등 나오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종목들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종목 공략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대장주도 너무 명확하고 섹터도 명확하고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만 잘해주면은 수익 나는데 너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과연 우리 시장 전체가 방향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재차 돌파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뭐 실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잘 나왔을 걸로 보고요. 저는 이제 실적이 컨센을 좀 상회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위로 쭉 뻗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컨퍼런스 콜 때까지 삼성전자가 86,000원을 위쪽으로 상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그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되고, 뉴스 같은 것들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믿을만하다고 봐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받으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저는 어쨌든 요번 파동에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0만 원 땅까지는 올라간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의 호재는 이번 2분기 실적 이런 거 아니죠. 삼성전자 호재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호재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납품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그런 뉴스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HBM3E, 그러니까 5세대죠. 그거를 지금 SK하이닉스 쪽에다가 조금 더 달라고 지금 생산 좀 더 해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생산을 못 해요. D램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캐퍼처럼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이크론 거를 받아다 쓰려고 마이크론에다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기댈 때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HBM 3E뿐만 아니라 이제 4E 이런 것들 그 다음 차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삼성전자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거를 쓸까를 고민을 하지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삼성전자를 퇴짜 놓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하반기 때 아마 한두 달 내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HBM3E 그것도 12단 틀림없이 납품이 된다는 뉴스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호재는 뭐냐면은 지금 D램 쪽이 지금 재고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생산을 늘린다는 소리는 없어요. 하지만은 조만간에 이번 3분기가 지나면서 가을쯤 되면 이제 D램 쪽의 생산을 다시 또 증가시키겠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호재입니다. 두 가지,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두 가지 다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그런 두 가지 호재를 안고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 준다면은 당연히 코스피도 또 이제 고점 돌파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호재를 안고 있는 삼성전자 그런 종목들 계속가지고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요즘 DSP 종목들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 종목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고, 바닥잡이를 하는 게 언제쯤 될지.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는 소리 지금 나오면요. 이런 종목들 또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고, 레거시 종목들, 원익 QNC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HPSP, 리노공업, 또 많이 빠져있는 ISC, 또 GST, KNJ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쪽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PNT 계속해서 잡아 나오고 계시죠. 지금 모아가고 계시죠. 대주전자 재료 벌써 나 올라와 버렸죠. 지난주에 여기 샀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팔아줘야죠. 그죠? 근데 아직 안 올라온 종목, 나노신소재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에코앤드림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DNT 많이 빠져줬어요. 정말 고맙죠. 자, 이런 종목도 제가 장비주 한 종목 더 언급해드린다면 CIS 이 종목은 전고체까지 지금 걸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빠져 있으면은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잡을 때 모아가지고 PNT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딱 자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시장 대응 정말 어렵지 않다, 여러분. 혼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까지 혼란스러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반기 때 시장 정말 많이 엇갈릴 겁니다. 이제는 하반기 장세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진짜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다시 반등이 시작해서 반등 이상 추세 상승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엇갈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엇갈린 종목들 또 굉장히 추세 하락으로 갈 종목들 오후 4시에 오늘 유튜브 공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공방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이 시장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4시에 오셔가지고 시장 정리, 종목 정리 싹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